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 나이 들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딸아, 언젠가 너와 함께 카페에 들렸을 때가 떠오르는구나. 그때 우리 옆에는 한 할머니가 앉아 두꺼운 철학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사뭇 인상적이었는지 내가 카페를 나와서 말했지. 그분의 책 읽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나중에 너도 나이가 들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저런 모습으로 늙고 싶다고. 그때는 시간도 많을 테니 쫓기는 마음 없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이 들어 하는 공부에는 장점이 있다. 젊어서는 시험에 대비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바쁘게 공부한다. 점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삶의 즐거움을 누릴 새가 없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순간 달달 외웠던 수많은 지식들을 대부분 까먹게 된다. 그런데 나이 들어 하는 공부는 대체로 점수와 관계가 없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공부이기에 자기 페이스대로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즐겁다. 쫓기듯 공부할 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잘 보인다. 일에 치여 늘 시간이 부족한 너에겐 노년의 여유가 도드라져 보였겠지만 이제 노년에 접어든 나에겐 그 할머니에게서 어떤 간절함이 읽혔다. 그분에게는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그러니 아직 건강이 허락할 때 평생 소망이었던 공부를 완결하고 싶은 게 아닐까?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서 공부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쓰면 쓸수록 더 똑똑해진다. 그것을 뇌 과소성이라고 한다. 가소성이란 고체가 힘이 가해지면 모양이 바뀐 뒤 그 힘이 없어져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뜻하는데 우리의 뇌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자극을 주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처럼 뇌는 쓰면 쓸수록 똑똑해진다. 그런데도 왜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느끼는 걸까? 매일 같은 방식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발달한 부분에 뇌만 사용하고 약해진 부분에는 자극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뇌가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녹이 슬다 못해 나중에는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된다. 반면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신경세포 간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며 변화한다. 외부 자극에 따라 끊임없이 신경회로방을 재배열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간 잘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똑똑해지는 지름길이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공부에 적기는 없다. 마음 먹고 실천한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부 계획을 세운다. 먹고 사느라 미뤄둔 공부에 대한 꿈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 글을 쓰고 싶은 사람, 문사철에 통달하고 싶은 사람, 춤에 도전하겠다는 사람 등 분야도 가지각색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열렬히 그 꿈을 응원한다.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아니다. 간절한 마음과 점점 똑똑해지는 뇌 덕분에 나이 들어 하는 공부는 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딸아, 아마 너에게도 공부에 대한 꿈이 있었지.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기를.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라면 나이가 몇이든 또 그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만히 보지 마라. 그들은 남은 인생을 걸고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이 늙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간절함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마흔에 시작한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 따라 얼마 전 통화에서 내가 그랬지. 회사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점점 고민이 많아진다고 말이야. 내 얘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그 시절에 겪은 비슷한 갈등이 떠오르더구나. 37살에 떠난 미국 연수. 당시 나는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교수였던 70대 노 교수가 나에게 중년의 위기를 겪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당시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아니, 내가 벌써 중년이라니. 30대 후반인 내게 중년이라는 단어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의 지적처럼 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중년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는 자각에서 시작됐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릴 것만 같아 불안했고,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이 나를 짓눌렀다. 당시 느낀 혼란은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덕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점차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마흔을 앞두고 인생을 한번 가지치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이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실현해 보기에 마흔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다. 더 나아가 마흔은 젊었을 때보다 일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나이가 가진 속성 때문이다. 첫째, 마흔이 되면 남은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흔이 넘어가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진지하게 임한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들은 간절하다. 그들은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지금이 아니면 기약할 나중이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시간의 유한성, 존재로서의 유한성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강력한 긍정적 동기로 작동한다. 둘째,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다. 40살쯤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그동안의 경험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셋째, 40부터는 직업 외에 몰입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발견하고 갈고 닦기 시작해야 한다. 직업이나 직정에만 한정된 시선을 넓혀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려는 시도,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고 도전해보는 일, 세상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런 시도가 하나둘 쌓이면 어느새 삶이 풍부해지고 깊어진다. 5, 60대가 되어 뭔가를 즐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 씨앗을 뿌려놓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시간뿐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닥쳐서 부랴부랴 찾기보다 그 전에 미리 시작해 놓으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 틈틈이 관심사를 넓히고 그중 더 마음이 가는 것들을 깊게 파고들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본 작가 소노 아야코는 자신의 책 마흔 이후 나의 가치를 발견하다에서 이렇게 썼다. 하루는 24시간 뿐이다. 도저히 우리 마음대로 조작 불가능한 것이 바로 시간이다. 시간은 가장 잔혹한 것이다. 시간은 최고의 성실을 요구한다. 누구에게, 어디서, 무엇을 단념하고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두렵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다. 무한정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런 선택이 쌓여 결국 인생을 이룬다. 그러므로 선택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매번 상황에 떠밀려서 선택하고 어쩔 수 없지 하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결국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니 따라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을 우선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어라. 그렇게 결심해도 현실은 언제나 타협의 연속이므로 해야만 하는 일을 조금 줄이고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을 뿐이다. 그래도 그렇게 마음먹으면 내가 제법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너도 모르게 그것과 가까워지고자 중간에 돌 하나라도 놓는 선택을 하게 되겠지. 징검도를 하나 둘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하고 싶은 일로 건너가는 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삶을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진적인 변화에 의해 이루어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누가 뭐래도 너는 내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뿌듯하기는 했어도 그게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너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내게 빛이었다. 너를 낳고서야 나는 사랑을 주는 기쁨을 알았다.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힘이 얼마나 뚜렷하고 거대하게 존재하는지를 깨달았다. 너는 나에게 있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은인이다. 내가 그것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불찰이지 너의 부족이 아니다. 꼭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세상은 이제껏 그래왔듯 너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다그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 느낌을 믿고 내 생각을 신뢰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면 성공한 인생이다. 인생이 거창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세상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렴. 딸아, 너는 충분히 그럴 능력과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죽을 때까지 응원할 것이다.